입니다. 오늘 저희 성공습관 코칭 연구소의 이진호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원장님이랑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서 놀랬던 부분이 있고, 안동에서 오셨어요. 근데 서울이랑 안동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 연구회의 원장으로 있는 이진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태권도 관장 출신이에요. 네. 좀 뜬금없죠. 네. 뜬금없기 때문에 더 이제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태권도 관장하던 사람이 온라인 마케팅 강사, 컨설턴트를 한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슈가 되었지만 네. 나는 검증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결국은 저 안티도 있고 팬도 있을 건데 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멘트를 시작합니다. 네. 안동에서 아이 넷 키우고 있는 아빠 마케팅 강사입니다. 이렇게 네. 다가가면 네.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이게 애기 4개 아빠란 말 고개를 숙여요. 1차 고개를 숙이고 네.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일단 무장해지시키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둥이 아빠신데, 네네. 그 아이가 그러면은 쌍둥이가 있죠? 네네.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네,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가 13살 딸, 네. 그리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에요. 예, 계획대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이제 선물로 받았고, 네. 둘째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둘째, 셋째가 같이 들어와 버렸고, 네. 넷째는 계획도 없는 게 들어왔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부부 계획에서는 빵점이죠. 넷은 나왔지만, 하나도 계획대로 나온 거는 없다. 네. 그 다둥이니까 좋으신 것도 많겠네.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업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태권도 관장님이셨다가. 네네. 어떤 계기로 눈을 뜨게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네. 말 중에 또 하나가, 세상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제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현재까지 미친놈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남들 안 하는 걸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사실 이제 좋은 이미지로 보면은 남들 안 하는 거를 빨리 해본다는 거지만, 결국은 부모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발장 끼고 저 짓을 왜 하지 돈 써가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모험하는 거를 좋아해서 처음에 태권도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을 했었어요. 네. 구상을 했는데 어떤 기회에 어플을 만들게 됐어요. 어플을 만들게 됐는데 노망을 꿈꾸죠. 이제 홀인러브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 소상공인들이 자기께 대단하다고 나오면 대박 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역시도 그랬죠. 네. 근데 그때 마케팅을 잘 못할 때였어요. 잘 못할 때였는데 그 딱 출시 시점이 2020년 2월 달이었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네. 파생됐는데 2020년 2월 달에 전국이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대구가. 맞아. 그죠? 그때 출시가 된들 홍보를 해도 욕만 먹는 거예요. 협조로 어떻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사실 그게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살리려고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이거는 팔아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마이너스 800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고정비 나가는 고정비 나가는 게 사실 제가 이제 34살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회생 단계였어요. 회생 단계인데 근근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는 사람.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없는 사람인데 코로나로 터져버려서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코로나 대출도 안 돼. 남들 5천만 원씩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할 때 저는 10원도 못 받았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싸웠죠. 돈 때문에 싸운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줌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마케팅 강의를. 근데 뒤에서 와이프가 보기에는 그 강사랑 소통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줌이 처음 그때 봤을 때니까 와이프가 싸우고 쫓겨났어요. 능력 없는 가장.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근데 능력 없는 가장 쫓겨났어요. 그 다둥이 아빠인데 4명.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욱하는 마음에 나왔죠. 이게 제가 착각했는 게 있어요. 나와서 우리 보통 남자들 욱해서 나오면 그 한 2, 3일 잘 놀다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나오자마자
아차 싶은 거예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체육관으로 들어갔죠. 네. 나오자마자 아무도 데도 갈 데가 없어. 다 문 닫으니까 체육관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한 달을 했죠. 그래서 체육관에 정말 눈만 뜨면 눈물밖에 안 나요. 애들은 아무도 없지. 월세는 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800원치인데 내 새끼들 4명 어떻게 먹여 살리지? 눈만 뜨면 이제 그때부터 뭐 마케팅 공부를 했죠. 이게 마케팅이면 선생이 있으면 어느 단계까지를 가고 말잖아요. 막 돈은 없지, 뭔가는 해야 되지, 선생은 없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보를 막 캐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치열하게. 네, 깊게 들어갔는데 나올 줄 모르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은 그렇게 살고 2달 정도는 이제 그래도 화해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내가 3개월만 더 돌파구를 찾아볼게. 그렇게 해서 새벽 5시만 되면 나와서요. 남들 다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못할 때 체육관으로 와서 새벽 5시 되면 딱 출발해서 마케팅은 내가 아는 거를 또 항상 빼요. 그래서 다 연결시키고 조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전환을 시키는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마케팅 종합 선물 세트를 스스로 탑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선생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게 그거네요. 대표님이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네. 그게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무기 상품이 된 거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오픈톡방이라는 기능 카카오톡에 품새 시장 있잖아요. 네네. 저도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 놀리는 거 결국은 닫았어요. 네. 서버비만 저도 비슷해요. 코로나 기간에 딱 했는데 저는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소프트 엔진을 많이 알고 있어서 네. 거의 공짜다시피 만들었어요. 근데 서버비가 제가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버비. 수익이 안 나오는데 매달 서버비만 나가. 그래가지고 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게 어쨌든 유저를 모으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 유저를 모으는 게 그냥 있는 플랫폼에서 모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이 그쪽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취지는 그렇게 진행하셨고 모멘텀의 계기는 이제 코로나 시기 어플 그런 부분이었고 네. 대표님한테 그럼 그 당시에 좀 절실했을 텐데 어떤 배움이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일단은 인풋은 얼마 없었어요 그때. 네. 아웃풋은 더 없었겠죠 코로나 기간에. 네. 근데 사람들이 인풋 아웃풋을 관리를 못하면 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 때 제가 이제 그 앞에도 체육관을 하면서 돈을 벌었겠죠. 네. 그렇죠. 투자할 경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딱 위기에 딱 닥쳤을 때 능력 없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데 딱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태권도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존 수영이라는 사업도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요. 네. 다양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쪽으로 돈을 다 때려놓고 코로나를 맞은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승용차를 몰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갔는데 네. 차가 급하게 2개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농막 사업도 하거든요. 농막 사업이 뭐예요? 6평짜리 집, 네. 밭에 귀농하시는 분들 임시 거처로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트럭을 몰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교회에 60만원짜리 봉고차를 폐차하려는 걸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상관없죠. 네. 어차피 나는 효율성을 위해서 차를 샀는데 우리 애들은 소위 말해서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봉고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날 또 이제 쌍둥이 생일이었어요. 네. 쌍둥이 생일인데 이게 제가 봉고차를 타고 애들을 케어해서 케이크 사러 가자, 아빠 사줄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눈시울 붉어지네.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쌍둥이기 때문에 이제 딸은 엘사가 하고 싶고 아들은 카봇 파리바게트 케이크 하고 싶은데 근데 제 기준에서는 한 개로 같이 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뽀로로를 샀어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뽀로로 케이크에 크롱하고 뽀로로를 한 개씩 나눠서 줘야지 나만의 생각이었어. 그걸 딱 사서 주니까
오는 내내 우는 거예요. 애들이. 울어요? 예. 자기 사고 싶은 케이크를 못 산다. 애들이 그때 4살인데. 네. 처음엔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당당했거든요. 나도 그래 컸고 케이크 2개는 아니야 하나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내면에 숨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빠의 능력은 케이크를 2개 사줄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사실 애들이 듣고 있지만 내 현실을 봐서요. 애들이 부끄러워하는 봉고차를 타고 있고 케이크 1개, 2개가 있어야 될 애들 기준 2개 있어야 돼. 1개만 딱 있고 뒤에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분하고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들으면 안 되지만 나오는 대로 욕을 했어요. 핸들을 때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각성을 했죠. 각성을 2번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상황이 이렇게 왔든 안 왔든 결론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글을 쓰고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소중한 이제 자제분들 생일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쩐지 상상이 가거든요 지금 상상이 가서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그리고 애기들 그냥 철없잖아요. 네. 철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가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트럭을 몰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그 트럭에 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이제 그랬던 게 다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서러움이 동기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그때 해가지고 어찌됐던 지금 마케팅 쪽에 이제 컨설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좀 구체적으로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컨설팅 마케팅이라고 되게 폭넓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네. 다이렉트 컨설팅이라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시고 내가 맛이 자신 있으니까 인맥이 많으니까 이거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당연한 거를 무기처럼 생각하지 말아가거든요. 맛없는 사람이 어딨니? 인맥 없는 사람이 어딨니? 그러니까 맛 빼고 서비스 빼고 지인 빼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선택을 해요. 기가 얇기 때문인 것도 있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거는 그거죠. 팩트를 날려드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가 뭔데 태권도 관장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대 때 로망이 어떤 걸 하든 프랜차이즈 대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책을 보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능력이 뭔가 잘하는 걸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빨리빨리 많이 뭔가 캐치해서 바꾸는 걸 잘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극도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상공인이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의 동선, 자재, 로스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 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컨설팅이 되시는 분들 중에 식당을 성공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다방면의 마케팅으로 전문가는 사실 드물어요. 자기가 했는 만큼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죠. 마케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조금만 손대주면 되는 것들을 제가 확실히 해줄 수가 있고 단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컨설팅 능력에서는 사실 만약에 돼지갈비집이면 돼지갈비집을 안 해봤잖아요. 백종원이나 장사의 신의 이런 분들은 직접 식당을 여러 개를 운영해보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부족한 반면에 마케팅 쪽에는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와이프가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딱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그죠. 태권도 관장님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특화하는 걸 좀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가지고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온라인도 잘만 하면 모르는 짓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그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있다고. 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팁 같은 거 좀 줄 수 있을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네. 모든 자영업자들의 로망이에요. 네. 이게 상위 노출만 되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노출이 되면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오면은 유입이 되고, 유입된 사람 중에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네. 제가 안동 맛집으로, 네. 안동 맛집이 엄청 강력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안동 찜닭, 네. 안동이 관광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맛집으로 2등까지 올려봤어요. 네. 안동 맛집 순수하게 네. 이제 특별한 트래픽을 쓰지 않고 네. 2등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 또 뭔가를 알아냈죠. 네. 제가 내가 이렇게 강력한 키워드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알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라는 거는 순수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나름 써야 되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기술 빼고 순수하게만 가도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이게 대략 시간이 길면 얼마고 짧으면 어느 정도? 그게 대중이 없어요. 이게 네. 많이 해보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이 제가 상위 노출하고 싶은데 기간이 제가 이제 다 달라요. 네. 대표님 업체는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체는 1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한.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순수하게 가면 좋겠지만 네. 마케팅 대행 업체에서 순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트래픽 썼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눈 뜨고 나면 날라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찾아드리고 그런 거는 네. 시간을 엄청나게 써도 사실 헛수고거든요. 네. 근데 이게 FM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모든 SNS 로직이 뭐 언제 어디서 어떤 게 뜰지는 걔네들만 알아요. 네. 그리고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상위 노출은 된다. 그쵸. 근데 그 시간 투자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한 번 컨텐츠를 올릴 때 순수하게만 채워넣으면 돼요. 사진 만약에 플레이스에 한 컷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상위 노출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 12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500자, 2000자 설명 있잖아요. 네. 그거 어차피 내가 먹고 살 것 같으면 그걸 못 쓸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양식만 충분히 채워도 상위 노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성의 없게. 네, 맞아요. 정성인데 결국 뭐 네. 음식도 정성이라고 하고 손맛이라고 하고 네. 모든 정성인데 성의 없게 쓰지 말고 정성을 담아서 쓰고 대표님 본 받으시면은 어찌됐든 이제 진행하는데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님께서 뭐 업무 자동화 마케팅도 하신다고 그러면 자동화 마케팅은 또 뭘까요? 제가 이제 또 컨설팅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 강사들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네. 1인 메신저들도 많잖아요. 그죠. 1인 메신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많으면 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업무의 효율화나 네. 자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케팅 이제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해서 코너를 짜서 고객들이 들어오면 나는 자고 있어도 돈을 버는 게 로망이에요. 그냥 로망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계 프로그램들 적지족소에 우리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포를 쏘고 장애물을 걷어내고 보병이 침투하듯이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단계마다 있어요. 사람을 모을 때는 어떤 멘트를 써서 넘어왔어. 넘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이유를 알려주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유를 알았어. 그럼 오케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 액션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자동화로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이제 눌러 앉고 싶어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눌러 앉고 싶으면 우리가 손님도 밥을 줘야 되잖아요. 후기 자료나 뭔가 할 때 이걸 한 사람이 다 하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오픈 채팅방을 지금 한 3년 반을 운영을 하니까 내가 필요해서 만든 프로그램 그리고 시중에 있던 프로그램들 이런 걸 적절하게 합치더라고요. 제가 합쳐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뭔가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놔요. 괜찮은 거. 네, 그래서 톡방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요즘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네. 오픈 채팅방은 오픈 채팅봇이 있잖아요. 네. 채팅봇이 딱 들어오면 채팅봇이 멘트를 날려주면 네. 고객은 딱 들어왔을 때 3초 안에 잡아야 돼요. 음. 특히 톡방은 더 그래요. 3초 안에 카톡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네. 딱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게 카톡 소리 안 네. 나게 하는 방법. 네. 이게 하나의 멘트겠죠. 네.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이 사람이 3초 동안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네. 딱 들어왔을 때 요거 다음 단계를 이 사람이 딴 데 보기 3초 전에 연결해놔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이동을 하고 있지만 네. 내가 자료를 이 사람한테 자동으로 주고 있어요. 예, 또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이게 자동으로 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동화는 질을 드리는 거예요. 질이요? 예, 질을 드리는 게 몇 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땡땡땡, 지금 염소가 밥 먹으러 오듯이 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자동화라는 게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언제 어느 시간에 강의를 하니까 알아서 신청하세요. 아. 후기는 여기 쓰시고 익숙해지니까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습관화. 네, 습관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자동화더라고요. 그렇죠. 습관화시키는 게. 그 교회라는 게 교회는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 둘째치고 그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가 컨텐츠래요. 어떤 컨텐츠, 좋은 말씀, 좋은 뭐 그런 거, 구절. 그 두 번째가 관계래요.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그리고 뭐 이제 뭐 선한 가치, 봉사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습관이 들으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그 대표님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향후의 꿈이나 목표가 딱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은퇴를 굉장히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여기 목표가 왜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네. 예전부터 네.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목표가 되고 계획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이 이제 경상도 말로 나불댄다 그러거든요. 네. 그냥 떠든다. 네. 난 45살에 은퇴할 거야. 몰라. 그랬어요. 네. 근데 말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임박해지니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40살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풀렸어. 네.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을걸요. 티처블 연합팀을 만들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유처럼 네.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네. 클래스 원어는 쉐어가 안 되잖아요. 네. 업체에서 얼마 먹고 몇 프로를 떼가주는 거지. 네. 자동으로 어플리에이트 링크를 박아서 하는 게 안 됐어요. 네. 티처블 해서 나는 이제 벌써 은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보기 좋게 망했어요. 아, 그게 좀 추구했었는데. 네,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너무 빨랐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그러면서 메신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2년 전부터 저는 오픈 채팅방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 분명히 트렌드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항상 사업을 6개월서를 위험수를 두거든요. 제가 그걸 준비를 못했었어요. 남에게 스타 강사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떠버리니까 처음이잖아요. 스타 강사 놀이를 하다가 캐치를 했는 거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캐치는 했는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스타 놀이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때 준비는 했었는데 이게 어느까지 업로드를 못 시켰죠. 근데 그러면서도 중간에 실패하면서도 제가 만든 나름의 자동화 시스템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 월 300 정도는 현재 돼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을 시켜버린 거죠. 남들이 이제 지금 메신저들은 강의나 이런 거를 정기 구독을 시켜요. 근데 이게 그 한계를 제가 넘었는 게 결국은 한계를 넘었다고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한계가 지속적인 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자동화가 있고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했는 거죠.
스팸을 만들어 놓고 구독자 수익이 자동 결제가 되면 나는 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를 탑재를 해서 이제 월 300회 이상의 자동 수익이 들어와요. 예, 근데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월급이잖아, 그죠? 제가 2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한 3,400개 팔렸으니까 크게 마케팅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해도 되겠다. 처음엔 내쓰려고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경쟁업체도 있는데 워낙 좋고 저렴하게 제가 이미 저는 개발비를 뽑아버렸으니까 어차피 뽑았는 거 저렴하게 길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코너들이 몇 개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깔때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시작되는 거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단계 결국 왜 벌어서 강의에서 벌써 이렇게 때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2개, 3개, 4개 준비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올해 지금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다음 달부터. 너무까지 힘들었어요. 울기도 했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 이 출시되는 거를 위해서 몰빵을 하니까 이제 남들은 돈 다 벌어서 망하노 생각하겠죠. 우리 집에 눈꺼비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죠? 나와야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조금 여유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시드머니가 한 달에 1,000 이상씩 강사는 계속 하면서 자동으로 드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요걸 또 이제 남은 거 4번, 5번에 또 몰빵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마케팅 기술을 알고 나서부터는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신청자한테 돈을 먼저 받고 만드는 행동을 하니까 실패율이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원하는 걸 상품을 주고 나면 이거 어떡할 거야? 원본은 내 거잖아요. 이걸로 또 이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까지 있는데 지금 한 이제 2번 나왔고 3, 4, 5 이제 4, 5는 좀 멈췄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2번까지는 다음 달에 되고 3번이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게 또 있어요. 3번까지만 하고 4, 5번은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 대표님 그러면 안동이잖아요. 네. 안동이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40분 걸리는데 뭐 어느 위치에 따라서 3시간, 3시간 반 보고 있죠. 강남터미널까지 2시간 40분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원래 고향이 안동이에요? 아니, 대구예요. 대구예요? 네. 전북도 어차피 중국으로 하면은 지역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대표님이 45세 이제 은퇴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면은 45세 은퇴. 그죠. 45세 은퇴를 계획을 하고요. 네. 은퇴 후에는 어떤 게 또? 제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게 컨설턴트를 계속 하고 싶죠. 이게 네. 저는 즐기거든요, 일을. 네. 즐기면서 놀이로 생각하면서 하는데 네.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은 놀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모험을 좋아하고 테스트를 좋아하는데 남이 보면 진짜 미친 짓으로 보여요.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히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경제적인 여유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집에 주고 돌아다녀도 욕 하나 더 먹을 정도는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벌거든요. 이게 뭐 지난번에도 뭐 제가 광주 가요, 광주 저 만날 사람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하면 또 이제 광주에서 모이는 사람이 있고 대구 가요 그러면 대구 가서 모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분을 만날 때 그 갔을 때 또 만나잖아요. 파생되는 그게 시스템을 만들어. 예, 그렇게 해서 만나면 또 이제 제 대화를 하고 나면 사람이 더 믿음이 가고 나면 이제 고액 컨설팅이나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국을 놀러 다니면서 만족시켜주면서 돈을 벌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여유가 되고 하면은 해줄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컨설팅 해주고 조언해주고 사람들은 진짜로 바라는 게 돈을 제공하고 뭔가 특별한 것보다는 자기를 이제 땡겨줄 사람을 원하잖아요. 코치, 평생 코치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치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대표님만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뭐 이론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실제로 뭐지 수익을 만드는 과정 그런 거에서 뭐 실제적인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대표님
간의 베니핏이라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대표님께서 저희가 창업을 하시니까는 창업의 성공 요인이랑 좀 실패 요인이랑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창업은 성공 요인이 뭐고 실패 요인은 뭐고 이런 거 경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거라는 일단은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데 네. 창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대부분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이 눈을 깨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 컨설턴트가 하고 싶은 거는 네. 진짜로 백종원 같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진짜로 정부 고위직에 이런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대부분 보면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처음 소상공인들은 대출은 정말 쉽게 해줘요. 근데 제가 대출도 해보고 사업을 말아먹고 대구에서 옷가게를 크게 2개 했었거든요. 와이프 쪽으로 밀어주고 네. 말아먹고 회생을 해보고 제가 이제 독박을 쓴 거죠. 네. 한쪽은 이제 아파트 청약의 목표가 있으니까 네. 독박을 쓰고 했는데 네. 와 지금 저는 5년짜리 회생을 들어갔는데 네. 이제 회생 끝나고 1, 2년까지 없는 사람이에요. 대출이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신용은 면책이 들어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나는 대출도 안 됐고 됐다 네. 하지만 네. 처음에는 너무 진입장벽이 낮아요. 아, 네, 근데 중간에 컨설팅을 해주는 소상공인 업체 컨설턴트들도 네. 실무 경험이 없어요. 없는 이론적인 컨설턴트가 마케팅 파트 따로 있고 컨설턴트 따로 있는데 와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앉혀놓고 컨설팅 받았다 사인 받으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업 엄청나게 많이 망해요. 지금 20, 30대가 지금 가장 많은 추세거든요. 애들 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창업은 우리나라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 무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도 맞지만 네. 이게 준비하고 사업을 들어가려요. 준비하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 없으니까 빌리는 건 사실 사업에 가뭄에 콩 나는 돈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1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만약에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 거예요. 네. 사업 계획 제출해서 곱창집에서 경력 몇 년, 그러면 그 전문 만약에 백종원 이런 쪽에 진짜 실무 경험 있는 컨설턴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험 통과하고 나서 그분한테 미션을 솔루션을 받고 뭐 실무 경험을 또 한 번 더 네가 과거에 했지 이 사람 컨설턴트가 보는 데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교육도 충분히 받고 SNS나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는 결과, 우리 와이프 샐러드 가게를 할 때, 네. 오픈할 때, 샐러드 가게 오픈하기 전에 돈을 벌었어요. 네. 남들은 인테리어하고 돈 다 때려놓고, 그러네요. 돈을 벌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샐러드 배달 대행을 해요. 배달 대행이라고 직접 배달을 하는 거죠. 네. 예. 배달을 하는 거니까, 미리 2, 3개월 전에 인스타하고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놓고, 네. 면제 오픈하니까 샐러드 주문 배달하니까 주문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아버리니까 몇백만 원이 되잖아요. 네. 몇백만 원 갖고 시드머니로 장사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맞네요. 대표님이 창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고수분들 트랙백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시작하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고객 트랙백을 만들고 그러니까 먼저 돈을 벌고 그걸로 지금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이제 식당을 통해서 하고 나서부터 이제 식당도 자동화가 돼요. 서빙 로봇 이런 거 말고 네. 전화 받고 DB 자동으로 저장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네,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네. 그런 거 이제 뭐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린 스타트업이라고 네. 책도 있어요. 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동을 작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돈. 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말이 돼?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업을 망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망하는 방법 모르겠대요? 네, 망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진짜요? 나는 망하는 방법을 알겠어. 알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컨설팅을 하고 할 때는 네. 그게 조금 보이는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놨는 사람은 네.
망하는 방법을 알기가 쉬워요. 근데 이미 진입하기 전 사람은 네. 망하는 방법을 제거하고 네.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지금부터는 가능하다. 있는 거는 어렵지만 들어가는 거는 쉽다. 이게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해봐도 먼저 공지를 해요. 제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나한테 돈을 투자해서 해볼 사람, 내가 업데이트나 이런 건 다 해줄게. 시작이니까 먼저 돈을 받고 돈을 벌고 반대로잖아요. 원래 내 돈을 넣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네. 완성품을 줘야지 만족하잖아요. 네. 반대로죠. 이런 게 아쉬운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럼 내 이거 테스트 해볼 건데 네. 적은 돈을 통해 실제로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필요해서 만들면 3,400만 원 필요할 거야. 네. 그럼 나한테 30만 원 낼래? 그러면 20명만 모을게. 그럼 600만 원이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이걸 갖고 프로그램 처음에 개발비를 해요. 네. 그러면 한 80, 90% 정도 완성품이 나와요. 그럼 먼저 주는 거죠. 테스트 해보고 우리 피드백 같이 합시다. 그러면 사람 다 만족해요. 몇백만 원 걸릴, 근데 제가 10명이 신청했다면 거의 10명이 만족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미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고 시간만 줄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요청을 할 때 나한테 맞게끔 만들겠죠. 나는 이분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장비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이미 만족을 시켜주니까 고마워해요. 근데 사실 1차 완성품의 테스트 버전이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 제가 또 공지를 하죠. 곧 출시되니까 신청할 사람들 진입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내요. 그러면 저는 이미 제품이 나오기 전에 돈 벌었잖아요. 그 개발비 이미 뽑은 거야. 뽑으면 안전하게 개발비, 우리 보통 뭔가 하면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오면. 선수자 많이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팔고 나서 시작하고 트랙빙 만들고 나서 시작하는 게 장점이신가요?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대표님의 장점이고 사업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 그까진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게 저희가 그 사업 노하우. 사람을 또 절실하면 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맞아요. 책임도 재밌어요. 해줘야 되고, 네, 그런 게 대표님의 장점이고 그런 것 같다는. 근데 한번 그러면 성공 요인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실패 요인이 이런 거다. 네. 뭐 이런 거는 꼭 하지 마라가 아까 대출받고 막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이게 제가 표현을 폴인러브 이렇게 하는데 자기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최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네. 식으로 자기 게 최고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그렇죠. 네. 네. 세상에 좋은 게 다 널렸으니까. 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로님들이라고 하는 구독자님들 프로님들한테 오답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프로님들, 네. 저는 보통 수강생들이라고 하는데, 네. 프로님이시구나.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표현이 과장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햇병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컨설팅 마케팅의 전문가 너무 이게 포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나름의 이제 전문가 분야 담당자들이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겪었는 사람이 앞에서 알려주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컨설턴트를 어떤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제가 직접 사람을 모으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잖아요. 불러주는 대로 좀 많이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시, 군, 뭐 어떤 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모아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실무자라고 가는 사람들이 좀 이제 추상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난 실력자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봤던 강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 같은 사람이 한 발 앞에서 갖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 네. 좋은 인연으로 저희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네, 저는 뭐든 좋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